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일 하반기 시작 날이죠. 오늘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0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자체 흐름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다우는 상승, 나스닥은 하락을 하면서 조금 그 혼조세를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인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이제 고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 고용 지표에 대한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S&P 500은 이제 상승을 하고 다우 상승을 하고 나스닥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상반기에 12.73%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1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ADP 이제 전미 고용 보고서를 좀 봤을 때는 6월 달에 민간 부분의 고용이 약 70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인 55만 명을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번 달보다는 좀 둔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용적인 부분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6월 달에 시카고 PMI 지수에 대한 부분도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저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LA 같은 경우,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델타 감염자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마스크에 대한 의무화를 조금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델타 변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서울이랑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로 완화하는 그 부분을 조금 일주일 연장을 한 그런 상황이죠. 홍대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감염자의 수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시작을 좀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한 시장 상황이 고점에 대한 부분 3,300 포인트를 잠깐 트라이를 했다가 그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성장,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을 제외하고 역대적으로 2019년 7월을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고, 2018년 7월을 봤을 때도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7월 달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7월 달에 대한 부분이 엄청 강한 시장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섹터로, 어떤 포지션으로 수익을 이끌어야 되는지, 계좌를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EPS 증가율, 한마디로 이익에 대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기업들의 PER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조정 국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임팩트를 보여줬던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고 1년 정도의 상승 기간을 거친 이후에 반년 정도, 여기서 보시면은 반년 정도의 횡보, 한마디로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터져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자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기간적인 조정,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대한 조정을 좀 짧게 하지만 완만하게 조정을 받는 그 기간이 있어야만 훨씬 더 건전하게, 훨씬 더 향후에 강력한 상승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는 그런 상황이고, 게임주, 바이오, 코로나19 델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7월에 대한 초중순 정도까지만 잘 버틴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저희가 웃으면서 계좌를 더 크게 부풀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그게 가장 큰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LG 마그나에 대한 부분이 출범하는 날이에요. LG 마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3위에 대한 전장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LG전자에서 51% 정도, 51%의 지분, 그리고 49%는 마그나에서 지분을 갖고 가면서 오늘부터 출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장 장비에 대한 부분이 LG전자에 대한 휴대폰 사업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유가는 이제 오펙 회의, 이제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HMM에서 12척에 대한 부분을 국내 조선사에다가 이제 수준을 맡긴 그런 부분도 있죠. 전반적으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일이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 휴즈와 탄소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을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체결까지 나타나면서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조선, 해운, IT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에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이스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한 8분 정도 지났어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첫 방이라서 조금은 제가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저평가 매력도를 보여줬던 2차전지 섹터에서 LG화학에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 매력도를 보여줬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나이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한 2,500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9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에 대한 부분이 한 3조 3천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증가하는 그런 구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중대형 전지에 대한 부분, EV랑 ESS에 대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고, 전자재료와 소형 전지에 대한 수익성이 정상화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원형이랑 파우치향, EV향 이제 생산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수주적인 매출이 연결로 인해서 2021년 중대형 전지에 대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따라서 2분기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이고, 3분기 이후부터는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OCI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조금 떨리네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잠시만요. 어디 갔지? 아이쿠. TRV가 틀렸나봐요. 안 나오네요. 그럼 이걸로 볼게요.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1분기부터 볼게요. 1분기에 대한 그 실적적인 베이스를 봤을 때는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2분기 기점으로 보면은 PER이 실질 PER이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폴리실리콘 약세 전환에 대한 부분이 좀 과도하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미 높아진 실적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질 PER이 한 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국발 대규모 이제 웨이퍼 증설을 감안을 했을 때 2022년 내년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14, 조금 중기적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화를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22년 지금 현재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이 3,900억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6천억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그동안 조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두산 밥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가격 조정 이후에 조금 좋은 모습을, 그 회복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주택 호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한 6만 원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은 코비드19에 대한 코비드19에 대한 급락 부분에 대한 큰 폭에 대한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1분기에 대한 일회성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원자재가 상승 대비해서는 무난한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미국에 대한 그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요 대비 공급적인 부분 그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봤을 때 제가 이게 제가 안 보이네요. 다른 게 안 보여서 제가 어떻게 좀 보여드리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안 나오네요. 제가 내일은 세팅을 좀 더 이쁘게 잘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조금 한미반도체고요. 이제 횡보에 대한 기간이 한 2달 정도 나타나면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에 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60선에 대한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슈팅,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은 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한 45% 정도 증가를 해서 285억 정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동사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동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35,000원, 4만원 정도, 35,000원, 4만원 정도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는 가장 고무적인 상황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에 대한 성장성을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TNC예요. 그동안 조정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그 특수 섬유, 또한 이제 그 스판덱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전년 실적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작년에 2020년 전년 그 전체 영업이익이 2,600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 1분기 실적이 2,500억 정도 수준이에요.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 그럼 한마디로 2분기 실적은 한 3,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큰 폭에 대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죠.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3배 정도 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나이스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이 90만 원이라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에 대한 PER, 한마디로 PER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한 6배 정도 수준, 연간 추정치로 계산을 하면은 6배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이제 동시효과가 시작하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현재 시간이 8시 38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좋게 준비를 하고 HTS로 좀 잘 예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불마켓 TV와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